자, 그리고 이제 세종 이야기를 봐야지. 그죠? 세종 첫 번째 이야기. 맞아요. 아, 살아있는 종합병원. 정부로 다 보기 쉽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어째요? 주요 권한을 어째 의정부에 넘겼다니까. 이 사람 정치 본질을 진짜 잘 알았던 거죠. 권한 다 넘기대요. 딱 두 개는 자기가 틀어줘요. 하나가 뭘 것 같아? 여러분 권력에서 권력이나 뭐 내가 가끔씩 이제 회사 이야기 해줄 텐데 해주는데 회사에도 그 뭐 대표이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회사에서 이 이상 내 거다 말을 하면 딱 두 개 틀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인사죠. 사람을 쥐면 돼. 또 하나 뭐예요? 재무예요. 돈이에요. 돈. 두 개를 딱 쥐면 이 회사 내 거거든요. 대표이사 필요 없어요. 이건 내 거지. 자, 정치에서 정치 권력에서도 뭘 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군사야. 권력은 청구에서 나오니까. 군사 맞아요. 국방이지. 또 하나 뭘 것 같아요? 인사지. 뭐 재무까지 지면 더 세겠지만 최소한 국방과 사람은 틀어줘야죠. 그게 정치의 핵심이니까. 이 두 개는 안 놔줘요. 그걸 제한 나머지를 의정부에 넘긴 거야. 의정부 서사고요. 더 나가서 우리 세종을 상당히 유명한 집현전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 집현전을 통해서 뭘 강화한 이야기요? 경연이야. 우리 경연이 뭔지 기억나죠? 왕이 교육받는 자리가 바로 경연이라고. 왕과 신하가 자리가 뒤집어질 수 있는. 이게 군신은 너무 지엄한 자리인데 이게 뒤집어지는 게 경연이라 했죠. 사제지간이 되면서 스승과 제자가 되면 뒤집어지는 자리라고. 그래서 왕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했어요? 경연인데 그 경연을 열심히 한 게 바로 세종이라고. 조선의 성군들은 다 특징이 그거예요. 뭐예요? 경연을 강화하는. 경연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폭군의 특징이 뭔지 이야기했죠? 뭐 경연을 폐지한다고요. 그게 특징이라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히 집현지 학사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할 시간도 줘요. 행정 업무 시달리면 뭐라고? 가서 공부하라고. 책 읽으러. 사과 독서도 시켜줘요. 하지만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빡세요. 왠지 아세요? 이게 사과 독서 끝내고 나오면 특히 중국 사신,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배틀도 붙여요. 즉석 시문 배틀이요. 살 떨리죠? 근데 여기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정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신숙주,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중국 사신에 입이 쩍 벌릴 만큼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이거예요. 우리 왜 스시마가 어디예요? 지금의 대마도 뭐가 들끓었겠어? 우리 고려 말부터 본 게 뭐야? 외적으로 홍건적도 보고 또 하나 뭐였어요? 외국. 맞잖아. 특히 외국 물리침이 떴던 신흥 무인 봤잖아. 순서도 기억 안 나지? 외국 물리침 순서. 최영 보고 그 다음에 최무선 보고 근데 이때 외국들이 다 육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걸 정리했던 이성계. 기억나세요? 그지? 맞아. 고려 말은 이 왜구문이 심각했다고요. 그 왜구를 정리한 게 누구냐면 태종이야. 아, 왕은 세종 때 일이지만 이 태종이 군권을 지가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시마를 정벌해 준 거야. 그래서 왜구를 근절받고 딱 본 게 이때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조도 받은 게 개의 약조로 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너무 오바인 것 같고 스시마 정벌도 나와 있고 그리고 사궁의 육진이라고 우리 세종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라의 안정을 해서 국경을 확정해야 한다야. 그래서 북방의 국경을 안정시키죠. 네? 그래서 사궁과 육진, 압록강과 두망을 경계로 해서 국경을 안정시키죠. 그건 뒤에서 잠깐 지도로 볼게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이 세종은요. 우리 역사 최초의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왜요? 이 양반 세제 개편을 세금 받고 싶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 세금을 받고 싶어서 첫 단초가 뭐냐면 과거의 시제로도 내봐요. 나 세금 받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 시제로 내본 적도 있고요. 그때 아마 장원급제한 게 정인지일 거야. 아무튼 자 떠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자기가 아무 생각에서 아 세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이 있었거든. 그게 어려운 말로 공법인데요. 응? 공법이란 걸 생각해서 제도를 받아들여서 바꿔보려고 해요. 이 공법이 뭔지 난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국에 17만 2천 명인가? 17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실제로 가부, OX를 물어본다고요. 세종의 생각이 이 방안에 대해서. O가 많을까요? X가 많을까요? O가 많았어요.
57대 43인가? 아마 기록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5가 더 많았어요. 자, 세종 시행할까요? 안 했어요. 왜? 43도 이유가 있다요. 43이 반대했던 거 그 이유가 있다요. 이제부터 그 43이 반대했던 건 농구를 찾자야. 그리고 여기 잘못된 그 43이 반대할 수 있는 그 막뒤에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자요. 그래서 몇 년 걸렸는 줄 알아요? 14년 걸려요. 14년을 끊임없이 뜯어 고쳐요. 이거 시행하기 공법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세종이 성군인 이유가 뭐냐고요? 난 여기서 성군이라 보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맞지? 그 나머지 43도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세종이 탁월한 난 여기 있다 생각해요. 아니, 더 나가서 노비 정책도 대단해요. 여러분, 노비원, 세종 때 노비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우리 영실이잖아. 장영실의 등용이고. 여러분, 이 장영실의 등용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아요? 장영실이 대표적 공노비인데 이 사람이 어째 많은 기여도 있지만 그가 자유롭게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나중에 어디까지 쓴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아마 3품의 벼슬까지 올랐을 거예요. 조선의 품기가 제일 1품부터 시작해서 9품인데 이 양반이 아마 종상품인가 아마 길 거예요. 종상품 대호군까지 올랐을 거예요. 종상품이 뭔지 느낌이 안 오죠? 에? 지금의 우리 관계가 딱 치면 쉽게 말하면 가장 쉽게 군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스타요. 열을 난 거예요.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느낌이 완전, 그러니까 조선의 나라가 느낌 자체가 달라져 간다니까요. 더 나가서 노비의 출산 휴가를 지급했다는. 왜? 자기가 보니까 노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공노비들이. 그래서 휴가를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출산 휴가 100일을 줘요. 근데 출산 휴가 100일인데 그게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노비가 얘 낳고 힘든 게 아니라 보니까 제 남자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지. 아니, 노비가 진짜 힘든 게 꼭 얘 낳고만이 아니잖아. 언제요? 얘 낳기 전도 힘들지. 몸이 산딸이라고 너무 무겁잖아. 그래서 산전휴가도 줘요. 산후휴가랑 산전휴가 30일을 줘요. 그러니까 총 130일을 주거든. 근데 아니, 다시 봐요. 세종이 진짜 훌륭한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낸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의 삶이 나아졌나를 확인한 거야. 근데 나아졌어, 안 나아졌어? 좀은 나아졌지만 뭘 안 나아져. 휴가 줬는데 나아지지. 근데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 거야. 모든 게 자기가 획기적이지 않는 거야. 왜? 이 노비들, 여자 노비들 보니까 대부분 남편이 뭐예요? 남편은 노비들아야. 남편이 그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니 부인을 돌볼 틈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휴가를 줘도 가사노동이 해방되지 않더라야. 그럼 누구한테 휴가를 줘야 한다요? 그럼 남편은 줘요. 남편이 다시 휴가 30일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세종이야. 왜요? 부러워요? 요즘 우리나라보다 더 나았나? 아무튼 오히려 경국대전 만들 때 이게 좀 더 줄어들어요. 세종 때 준 이 휴가 기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줄어들기도 해요. 하지만 세종에 의해서 이렇게 노비의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것만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하늘을 가져요. 우리 소개했지. 예전에 역법은 뭐라고? 중국에서 들여온 거라니까. 문제는 뭐라고? 그럼 그 역법은 위도와 경도가 거의 베이징이고 우리는 서울이 하니까 위도와 경도가 다르다니까. 맞질 않는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우리의 하늘을 갔습니다. 그게 칠정산이고요. 난 칠정산이 소개 한번 할게. 그럼 문화평 가서 우리의 하늘을 가요. 정말 서울에 당시 북극을 위도와 경도를 불러요. 그리고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늘을 갖기 시작한 천문관측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만 같나요? 여러분, 농사직설 이거 뭘 것 같아요? 농사야. 농서예요. 농서. 우리 이전에 농서 뭐 봤어? 기억만 농상집이요. 우리 거였어? 중국 거였어? 중국 거, 중국 원예 농서라니까. 이제 이야기 달라요. 농사직설 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농부들이 실제 농사 경험 물어봐서 농서를 만들어요. 우리 거를 만들어요. 여러분, 조선이 그냥 맹목적 4대의 나라였나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지. 이게 조선 세종의 이야기야. 세종이 우리가 틀에 박힌 성분이 아니라, 그죠? 아니, 훈민정음 창제도 뭐 다 훌륭한 일 많지. 그런 틀에 박힌 인물이 아니라 반대교사를 절대 배척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도 고려해가며 그 그늘진 자리 언제다 보살펴가며
성군의 느끼죠? 다 나가서 이제 우리 거. 그죠? 우리의 하늘과 우리의 농사를 갖게 했던 게 이 세종이라고요. 나머지는 수많은 우리 것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세종이 너무 많이 부려먹었잖아요. 살아있는 조항표고 진짜 너무 고생했다니까요.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14년을 일했다니까, 만 14년을. 응? 그래서 빨리 가요. 그리고 왕이 오른 게 누구예요? 문종의 아들 단종이에요. 너무 어린애 왕이 올랐죠. 그 정치 누가 하겠어요? 그럼 다 재상들이 정치하는 거야. 특히 세종 죽을 때 옆에서 명을 받았던 고명 대신들, 이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 자, 우리 세종의 아들들이 다 잘났다는 거 알아요? 세종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문종이죠. 문종은 진짜 실제로 잘났어요. 우리 그 실록에 왕이 외모에 대해서 함부로 쓰지 않아요. 여자도 뭐 왕비도 뭐 이쁘다, 미녀다, 용모가 탁월하다 이런 거 함부로 안 써요. 그게 써졌단 말은 그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남다른 거예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남다를 때 그 외모가 들어와요. 그 대표 인물이 아주 희빈장 씨예요. 이쁘긴 진짜 많이 이뻤나 봐요. 그 외모가 표현돼 있어요. 진짜 이뻤나 봐. 왕 중에 그 외모가 표현된 인물이 있어요. 잘생겼다.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게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 사신도 와서 보고 야 잘생겼다. 진짜로요. 아니 농담처럼 하는데 궁녀들도 그게 후기처럼 있다니까요. 궁녀들도 지나가면 가슴이 콩닥콩닥 했대요. 잘났다니까요. 진짜로 이 기록에 너 진짜 너무 잘났어. 흔치 않은 인물이에요. 문종은 막 문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잘났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기구가 뭔지 아시죠? 그게 치국이에요. 업적은 아버지 때로 들어있지만 실제로 만든 건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영실 아니에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문종이 왕세자 때. 치국인 이 사람이 만든 게 분명해요. 표정들이 왜 이래? 나 수업 나가기 딴 소리 줄 알고. 너무 유명한 인물이에요. 머리도 비싸요. 또 이 양반이 밀떡이에요. 밀리터리 덕후라고요. 군사로도 탁월하고 진짜로. 근데 너무 많이 일했어요. 나 오늘 딴 소리 좀 더 해도 되나요? 그럼 진도 못 나가는데. 이 양반이 본인이 잘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알아요? 부인도 어지간히 얼굴을 밝혔나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맞은 왕비는 그러니까 왕세 때 얻은 거죠. 왕비가 아니죠. 왕세 때 얻은 빈이죠. 자기와는 약간 그게 안 맞았나 봐요. 자기 기준에. 그래서 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 침소리 들지 않으니까 그 부인이 이제 비방을 쓴 거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올 건가. 그 비방을 쓰던 게 걸려가고 쫓겨나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세종이 다시 며느리를 뭘로 골랐냐면 제가 좀 그 첫 번째 부인이 체격이 좀 있었나 봐요. 체격이 있고 건강하니까 남편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구나. 그럼 이번에는 좀 마른 스타일을 하면 남편을 괴롭히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른 스타일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마른 장작이 더 잘 탄다고.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 침소리 잘 들지 않아요. 이런 거 잘리지 않겠죠? 그래서 너무 외롭다 보니까 남편이 잘 안 되니까 궁녀를 들였어요. 그래서 그 실록에 진짜 당혹스럽지만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양반 아니죠. 이분의
두 번째 빈이 호모섹슈얼이었던 거예요. 흉녀랑 게 나와요. 그거 또 퇴출되고요. 좀 그렇죠. 아무튼 우리 이렇게 분위기가 가면 안 돼요. 분위기가 너무 성스럽게 가면 안 되죠. 아무튼 자, 너무 고생이 빨리 갔어요. 그리고 단종왕이 올랐어요. 이들이 정치했잖아요. 맞아. 이 잘난 큰아들도 있지만 둘째도 잘났죠. 누구예요? 그게 수양이야. 셋째도 잘났어요. 안평이고요. 안평은 글씨도 너무 잘 쓰고요. 수양났지요. 여러 가지 아버지 여러 일들을 돕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세종이 자기 아들들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끌어 일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야. 근데 수양이 누구 때문에 찍소리 못했던 거야? 형이 너무 잘났다니까요. 형이 있으면 찍소리 못했어요. 근데 형이 갔네? 조카 왕이 올랐네? 자기 정치 욕망은 이미 아버지가 가르쳐줬는데 올라왔죠? 제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째요? 이 수양이 조카를 제끼러 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누굴 제낄까요? 이들이 없어야지 조카를 제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을 칩니다. 그게 유명한 계유정난이에요. 계유정난이 뭐냐면 얘들이 난을 일으켰다. 얘들이 역모를 모는 거야. 이 사람들 역모를 몰아서 제끼는 거예요. 그럼 수양이 세상에 오는 거지. 맞죠? 그리고 왕이 오른 게 누구야? 세조야. 오케이? 자, 문제는 세조 왕이 올랐는데, 자, 세조가 세종이 살아생전에 제일 걱정되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아니야. 얘가 제일 걱정됐죠. 자기가 몸이 되게 안 좋아지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언을 남긴 대신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자기가 믿는 신하들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야. 누굴 부탁을 했냐면 아니에요. 왜? 얘는 아무래도 내가 데리고 갈 것 같다. 나 갈 때 곧 데리고 갈 것 같다. 왜? 자기가 너무 고생을 시킨 거야. 머지않아 데려갈 것 같은데. 진짜 세종이 부탁한 건 손자예요. 손자. 왜 손자를 걱정했을 것 같아요? 아, 손자가 좀 위험하게 됐지. 왜? 이렇게 아빠가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더라도 바로 이런 난이 소위 말하면 삼촌이 제끼고 이런 게 없어. 왜요?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더라도 누가 있어요? 대부분이 엄마가 있거나 아니면 누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죠. 할머니가 손자 도와주잖아요. 발 내리고.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바로 뭔데? 그게 수렴청정이라는 거예요. 수렴청정. 발 내리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종은 슬프게도 할머니 일찍 가시고요. 어머니 일찍 가시고요. 할아버지 아빠 없고. 아빠도 빨리 가셨죠? 자, 남은 거 뭐야? 홀라당 자기 혼자. 근데 살벌했던 삼촌들이 옆에 깔려있는. 버틸 수가 없지. 그래서 세종이 걱정이 된 거야. 내 손자 너무 걱정된다. 잘 보살펴달라요. 그래서 부탁했던 게 누구한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신하들한테. 그게 누구예요? 이 집현전 학사들. 세종이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째? 단종은 날아갔지만 단종을 복위하기 운동을 전개할 거 아니야. 그게 그 유명한 사육신의 난 죽을 맞이했다. 6명의 신하. 그래서 사육신이지. 자, 사육신을 겪은 다음에 이제 뭐가 날아갈지 보이죠? 이들이 다 뭐 출신이라고요? 집현전 학사. 그래서 했던 게 뭐라고요? 써있잖아. 듣기 싫죠? 집현전 폐지할 거고 경연 폐지할 거고 폭군이에요. 자, 다시 폭군 된 거지 뭘. 그리고 이때 하지만 이제 세조 때는 뭐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그래. 여러분 고려만 해도 기억나? 모든 9년의 지방과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죠. 특히 조선 초에도 저 북방 함경도 때까지 지방간을 파견하기 쉽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세조 때 와서 저 북방까지 다 지방간을 파견하기 시작해요. 그럼 북방의 애들이 어째? 열받겠지. 중앙에서 뭐가 내려온 거야. 짜증나죠? 그래서 일으킨 게 이시의 난이라는 난도 있고요. 이게 조선 이제 정말 지방의 통제를 확 올라오는 게 보일 거거든. 응? 그게 이시의 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말했잖아. 뭐 왕권 강화에서 어째? 육조도 제가 확 진다고요. 다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하지만 이 양반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죄 많은 사람이죠. 누굴 제꼈어요? 원래부터 이 양반이 불심이 깊기도 했어요. 원래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불심이 깊은 사람이야. 하지만 제꼈네. 맞죠? 아, 인생 깝깝하네.
죄 지은 죄가 크잖아요. 아니 이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야사의 풍년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왜? 이 양반 죄 많은 것 때문에 수많은 야사들이 다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야사가 나올 만한 근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양반이 우리 솔직한 말로 이렇게 어렵게 왕됐으니까 이게 옳다는 아니지만 후궁을 많이 얻고 싶을까요? 적게 얻고 싶을까요? 그럼 얘도 힘들게 왕이 올랐으니까 후궁 제일 많이. 에? 그럼 세조도 어째요? 원래부터 이제 차분이 있었습니다. 에? 왕 되기 전이야 첩이지 후궁이 아니죠. 왕이 되면 후궁이 되겠지만 첩이 둘인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양반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는 거야. 왕 되고 나서 후궁이 몇 명 더 생겼을까요? 빵명. 후궁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누구는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 양반이 다른 여자들한테 몸을 보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피부병이요. 그래서 맨날 원천 간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극심한 피부병. 누구는 이걸 이렇게도 불러요.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나병. 요즘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 좀 그렇죠. 나병이라는 표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문둥병이라 그러면. 이거란 설이 파다예요. 덕궁이 뭔지 알아요? 이 뒤에 왕이 이런 게 누군지 알아요? 예종이랑 왕이 있어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예종이 있습니다. 이 예종이 세조의 몇째일까요? 둘째입니다. 그럼 첫째는 어디 갔을까요? 첫째는 나이 왕세자 시절에 나이 만 20이 안 됐죠. 만 19대 20을 못 보고 죽어요. 비명 횡사합니다. 더 웃긴 뭔지 알아요? 자, 세조도 왕이 보는 게 예종이죠. 얘는 딱 20 돼서 갑자기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 아파. 하고 죽습니다. 다리 아파 죽는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도 장자도 죽습니다. 자, 아무튼 돌아가서 이미요 이 세조 때부터 이 세조는 정말로 이게 이제 야사로 가는 이야기인 거잖아. 근거 자체가. 맞아요. 진짜 죽기 깝깝했나 봐요. 그래서 뭐하냐? 부처님한테 빕니다. 강경도가 뭔지 알겠어? 경전을 간행했다는 이야기야. 임시기구로. 여기 뭔지 보이죠? 사찰도 세웠다는 거지. 이 유명한 사찰이 뭔데요? 옹각사입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기 남아있는 터에 탑만 남아있다는 거지. 이게 옹각사 10층 석탑이야. 무슨 정책도 있다는 거야? 숭불이요. 여러분 미리 말해줄게. 조선시대 왕들 듣다가 얘가 죄가 많네? 숭불해요. 난 듣다가 얘 죄 많이 졌는데? 그러면 숭불해요. 세조는 그래서 숭불에 대한 건 좀 어필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 양반 원래 불교를 신심이 있기도 있지만 아무튼 숭불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한 게 바로 뭐라고요? 경국대장. 이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세조 뒤에 어째요? 예종이라고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파 죽었어요, 다리 아파서. 진짜 기록이 나와요. 다리 아프다고 나온다고요. 이제 이걸 또 의학적으로 설명한 분들 이게 폐혈증이다 뭐다 막 설명하기도 하는데 폐혈증이 한 증상이 설명도 하는데 아무튼 기록은 다리 아파. 자, 그리고 어째요? 이 세종 둘째 아들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왕위를 승계할 것 같아요? 그게 성종이에요. 성종이 누구냐? 아까쯤 죽었던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나이 20도 못 보고 죽었다 했잖아. 만 19살에. 거기에 둘째가 왕이 오른 게 성종이에요. 이 성종은 뭘 완성해야겠어? 할아버지 시작했던 경국대를 완성하는 거지. 그래서 성종이라 불리운다니까. 자, 그리고 성종은 어째? 이름도 성종이잖아.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이전에 날아가던 집현전을 다시 복원합니다. 그 집현전을 뭐라니 홍문관.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뭘요? 경연을 열심히. 그래도 이 또한 성군인 거고요. 참고로 말하면. 그리고 이때부터 중용하는 게 있어요. 잠깐만. 우리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선 초에 뭐가 증가됐을 것 같아? 공신들이 확 증가했겠지. 봐봐. 태조 무슨 공신이 있겠어? 개국 공신이 있었겠지. 두 번의 왕자의 날을 거치면 태종도 뭐야? 이런 공신들이 등장했겠지. 맞아요? 또 공신. 누가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겠죠. 죄 많은 인간이. 세조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괜찮았던 관악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뭐라 한다고요? 그게 훈구야. 이리지가 새로운 애들이 필요 온 거야.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 온 거야. 그걸 어디에서? 지방에서.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살인. 이때 준용대 때 대표 인물이 누구 나왔습니까? 김종치. 그러니까 이 성종 다음에 뭐가 발생할 것 같아? 그렇지. 피비린내가 발생하는 거지. 왜? 이 등용된 살인들이 이제 누굴 비판하는 거야? 견해가는 훈구를 삐까는 거야. 그게 누구 이야기야? 그걸 바로 뒤에 연산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야. 사화가 발생하는. 이해 가시나요? 딴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진짜 조선 초니까 여러분 편하게 풀어가려고 딴소리를 좀 오늘 많이 하고 있어요. 조선이 생각보다 장자의 나라가 아니란 걸 아세요? 한 번 드세요. 아니 왕이란 건 적장작 승기 아니냐. 그죠? 한번 보세요. 장자의 나라가 긴 거 아닌가? 태조는 나라를 세우니까 장자의 논쟁할 필요 없죠. 몇째라고요? 여기 됐을까? 둘째. 몇째? 다섯째. 에? 그래서 진짜 장자를 세우고 싶었던 게 태종이에요. 자기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장자를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양령이 워낙 사고를 쳐야지. 그죠? 그래서 몇째? 셋째를 세웠어요. 응? 장자는 딱 둘이에요. 장자죠. 큰아들. 장자죠. 하지만 다시 장자가 아니죠. 장자 아니죠. 응? 장자 아니라겠죠. 첫째 죽었다 했잖아. 맞아요. 여기 유명한 풍수지리가 나오는 거야. 딴소리를 하자면. 세종이 처음 무덤을 미리 잡아놓은 게 있어요. 효심이 깊어서 세종이 자기 아빠 무덤 옆에다 또 무덤 자리 잡았어. 진짜 세종은 아빠를 되게 파파보인지 아무튼 아빠를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로. 근데 직관이 말했어요. 이거 절사. 뭐? 대가 끊길 거고. 손, 장자 다 죽을 거라고. 세종이 잡아놓은 자리에다가. 근데 세종이 웃기지 말라고 거기다 묻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 응? 지기만 해서 세상 판단하는 게 어디 있냐? 거기 묻었어요. 먼저 자기 와이프가 묻히고 자기도 묻혔단 말이야. 자, 진짜 장자가 손 장자가 맞나 볼까요? 갔죠? 오래가정에서 갔죠? 그지? 이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보여요? 앞에 장자 갔죠? 숨을 못 보고. 응? 이 사람 왕이 됐죠? 둘째가. 이 둘째 큰아들도 내가 말했죠? 갔다고. 장자 갔어요. 그래서 성종이 몇째인 줄 알아요? 내가 말했죠. 첫째의 큰아들이라 둘째였다니까. 참고로 말하면 그래서 세종의 무덤이 바뀌어요. 이해종 때. 원래 저기 헌능 그 자기 아버지 무덤 옆에 있다가 저 내곡동 일대 있다가 저 여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무덤을 바꿔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장자가 하나 또 등장하죠. 조선시대 장자가 둘오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요 밑에 장자가 있잖아요. 연산. 그 폭군으로 돈 날라가잖아요. 조선은 그래서 장자의 나라가 아니에요.